이제는 다음은 이제 리뷰 그렇죠. 키르기스스탄 관전편. 키르기즈스탄 리뷰 하겠습니다. 자, 키르기스스탄전 리뷰입니다. 키르기스스탄전. 이 경기 실제로란다. 네. 키르기스탄 가만 있어봐. 됐어. 됐어. 다시 쓸게. 왜 앙탈을 부려? 자꾸 앙탈이 늘어. 쓰겠습니다. 자, 써드릴게요. 네, 어디? 기다려. 키 맞죠? 르, 기, 스, 탄, 리. 욕 안 했어요. 욕 안 했어요. 동의하지 마세요. 시를 못 알아보겠어요. 리뷰. 알아보겠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한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나라 주전 선발 라인업부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업이랑 얼만큼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골키퍼. 골키퍼는 뭐 맞출 김신규. 수도 있지.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백 맞췄죠. 김민재, 김영권 김민재인데. 김영권 김민재인데. 뭐 그냥 쓸게요 일단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레프트백 그때 제가 홍철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왔습니다. 홍철. 네. 그다음에 라이트백은 이용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왔죠. 여기까지는 딱히 어렵진 않았어.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였는데 일단 기성용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정우영 선수 나오는 거 예상했는데 맞았고요. 정우영, 주세종을 예상을 했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나왔습니다. 황인범. 저는 황인범 선수를 사실 2선도 뛸 수 있고 3선도 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선 자원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과연 부진했던 2선 자원에게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회를 줄 것인가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믿음을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게 나왔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부자철 나왔고요. 이청용 나왔고요. 이청용 나왔고요.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원톱은 역시 황희조였죠. 그러니까 두 자리 틀렸네요. 뭐 어쨌든 나쁘지 않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 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땠나? 이 경기를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이제 리뷰를 하면 직접 이제 보면서 어땠구나 저땠구나를 제가 이제 쓰면서 봤는데 일단 전반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방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더 낮춰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패스미스입니다. 패스미스. 기본적인 패스가 안 됐어요 그날. 정말 안 됐어요. 정말. 레이 하나 더 만들까? 만들어. 정말 기본적인 패스에서도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될 부분에서 실수가 정말 많았어요. 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다는 종으로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횡 패스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패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미스가 나니까 요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어. 그러면 보통 상대방 나머지 선수들의 라인도 이만큼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홍철 선수도 같이 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끽해봐야 정우영 선수, 김민재 선수, 김영권 선수 하고 상대방 공격수가 이런데 이렇게 포진해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 공을 앞으로는 못 가고 앞에는 워낙 수비가 단단하니까 못 가고 자꾸 돌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정우영 선수한테 주는 패스가 끊기면 바로 역습인 거예요. 이렇게. 위험 상황이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응. 이런 상황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패스 미스. 사실 첫 경기 때 저는 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어찌됐건 메이저급 대회고 이런 대회에서 첫 경기가 주는 부담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동아시아 리그에 뛰는 선수와 유럽 리그에 뛰는 선수들의 뭐 몸 차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저는 핑계거리가 많았다. 핑계를 제가 대신 대줬어요. 내가 국대도 아닌데 말이지. 그랬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사랑하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는데 이게 예선 2차전에서도 나아지질 않은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전반전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패스미스가 굉장히 심각했다. 두 번째,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 뭔 얘기냐면요. 자, 간단하게 자, 빨간색으로 상대 팀을 체크를 해놓을게요. 대충 그때 3-5-2 시스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3 하고 2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3-5-2 시스템. 딱 봐도 빡세잖아요. 수비가 얘네 이렇게 막 들어와 있지 다.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냐면요. 봐봐요. 이청용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선수와 요 선수와 요 선수가 붙겠지? 이청용 선수한테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선수한테 3명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요 두 빈자리에 황희조 선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황희조 선수한테 요 선수와 요 선수가 붙습니다. 그랬을 때 구자철 선수가 반대쪽으로 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선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 선수와 요 선수가 붙습니다.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뛰면은 한 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이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지금 4명을 다 썼으니까 유기적으로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올라와서 패스를 받아든다든지 해가지고 패스를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3명의 어그로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뒷공간이 나오겠죠. 그 공간을 이청용 선수가 돌파를 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중앙 침투를 하면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사실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유기적인 움직임 없었어요. 우리 팀이 공을 잡았는데 움직여주는 선수 없었어요. 약간 스윙스 같이 말했는데 없어요. 나 어려요. 여러분도 어려요. 우리 돈가스 먹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했는데 어쨌든 이청용 뛰어요. 구자철도 같이 뛰어요. 구자철 뛰지만 황의조보다 존나 더 뛰어요. 열심히 같이 뛰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뛰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거는 경기를 보면서 내내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유기적인 움직임이 안 된다는 얘기는 서로 패스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패스를 받아도 상대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풀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일단 황의조 선수 고립돼요. 황희찬, 구자철, 이청용 선수가 열심히 뛴다고 한들 이미 상대 선수들은 다 뭐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다 5백 수비시에 5백이니까 뭐 하고 뭐 중앙에도 3명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카운터 어택 2명 노리고 있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우리 플레이를 할 공간이 너무 부족해지는 우리 플레이를 할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연계예요. 우리 플레이 할 공간이 없어요. 봤어요. 빈 사람 뒤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 그죠? 그러니까 줘요. 백패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백패스를 받았어요. 받으면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합니다. 막 밀고 들어와요. 막 밀고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뒤로 줘. 하니까 또 뒤로 줘. 그럼 이렇게 뒤로 오면은 이용 선수 또 올라가겠죠. 이용 선수 줘요. 근데 여기서 전방 압박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줄 데 없네 하고 옆으로 줍니다. 이게 끊깁니다. 그럼 역습이 들어와요. 이런 형태였어요. 경기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이게.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세 번째. 결정력 부족. 아 이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나 싶은데. 요 사실 결정력 부족한 거는 사실 후반전도 많이 그랬고 전반전 같은 경우는 후반전보다 덜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였으니까 해놓은 거고요. 근데 결정력 네 번째 1번 2번에서 파생된 거죠. 우리나라 축구의 가장 중요한 전술이 뭐라 그랬죠 제가? 빌드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드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패스가 안 되는데 빌드업이 어떻게 됩니까? 패스가 안 되는데 빌드업이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쌀을 안 넣었는데 밥이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마술이네. 그건 마술이지. 매직이지 매직.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있고 제일 큰 문제. 기성용의 부재. 기성용 선수가 했던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1번 패스미스, 2번 유기적인 움직임 부족, 3번 결정력 부족, 4번 빌드업 부족, 5번 기성용의 부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후반전 가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잘된 점이 있다. 선취 득점. 현치점. 선취 득점. 미자 결승골이죠 이게. 한 골 때려 박았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넣네. 꾸역승 한 거예요. 꾸역승 쉽게 말을 하면 이거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잘라 들어가는 헤딩으로 한 골 넣었습니다. 그나마도 김민재 선수가 발이 빠르니까 가가지고 빨리 뛰어가지고 발도 빠르고 190 막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웃긴 게 김민재 선수가 요 경기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를 했대요. 어떤? 뭐 수비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번 경기에서는 골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A매치 첫 득점이라던데. 근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잘된 점을 굳이 뽑자면 선취 득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 똑같아요. 전반전과 비슷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나오는 게 골대 앞 결정력 부족. 결정력 부족. 골대를 몇 번을 맞춘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4번 맞췄어요. 골대를. 말도 안 되게 맞췄어요. 전반에는 이청용 선수가 하나 날려먹어가지고 우악 이랬는데 후반은 더 가관이야. 막 골대 맞추고 그냥 난리가 아니고 그냥 막 그냥 다 비어. 거의 그냥 골대가 이만하면은 공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 골대를 맞춰버려. 물론 우리 선수들이 막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아쉬웠다 이거지. 그치, 아쉬워서 그런 거지 뭐. 못했다는 게 아니라 골대를 그냥 세리 박아버리더만. 그러니까 이게 결정력 부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력 부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은 더 침착하게 해결해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 후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나온 게 좀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왜냐면 물론 체력적으로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상대 팀도 힘들지만 우리 팀도 힘든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그만큼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선수들끼리 서로 커버를 해줘야 될 부분은 커버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될 찬스 상황을 좀 줬어요. 막바지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후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비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1번 편집하면 되겠다. 1번 패스미스 심각. 2번 결정력, 유기적인 움직임.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움직임. 3번 결정력. 뭐 빌드업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패스미스가 돼야 빌드업이 되고요.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빌드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고 결정력을 때려박을 수만 있다면 아시안컵 우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는 이거고요. 요 세 개가 좀 아쉬운 부분. 굿을 뽑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콜이 아니구나. 골. 어떻게든 넣었다 진짜로. 그 마지막에 김승규 선수가 막은 것도 컸지. 못 막았으면은 애매해지거든 그게. 2승이랑 1승 1무랑은 완전 다르니까. 아니 우린 지금도 조 2위예요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조 2위 하고 있을 전력이 아닙니다. 근데 조 2위예요. 조 2위. 조졌어요. 못 넣었으면 어떻게 할 뻔해. 또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는 한국 축구에 맨날 따라 붙어가지고 그냥 맨날 1승 1무일 때 계산을 하잖아. 너무 힘들어. 그나마 1패가 없는 게 다행이지. 요렇게 키르기스탄전은 요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부분도 우리가 팬 입장에서 아쉽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력과 경기 결과를 다 잡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평가전이 아니고 이런 대회에서 둘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저 같은 경우는 결과를 뽑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안 좋은 경기력에 대한 뭐랄까요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기력이 안 좋아. 그러면 일단 결과를 내고 다음 경기에 잘하면은 만회를 할 수 있지만 경기력이 좋아. 근데 갑자기 후반 90분에 갑자기 철퇴를 딱 때려맞고 졌어. 그럼 탈락이에요. 끝. 만회를 못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대회 특성상 경기력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결과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도 아니고 아쉽지만 그리고 이겼는데 아쉽다. 이겼지만 아쉬웠다. 그래. 이겼지만 아쉬웠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나마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정말. 사실 졌으면 아마 지금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중국전 프리뷰 들어가겠습니다. 1월 16일 밤 10시 반경 진행이 되게 될 아시안컵 2019 아시안컵 3차전 조별 예선 대한민국 대 중국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찝어드렸는데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53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3단계 낮은 76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피파 랭킹만 봤을 때 어찌됐건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팀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대 전적은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요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검색해 본 바에 의하면 33전 18승 13무 2패입니다. 우리나라. 승률은 좋네. 승률은 우리가 앞서죠. 근데 역대 전적이 이렇고 최근 5경기 전적이 5전 2승 2무 1패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서긴 하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 축구를 거의 항상 이겨왔는데 이제 쉽게 볼 만한 것 같진 않아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안증.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공안증? 공안증이란 말이 뭐냐면은 한국이 공포스럽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 왜냐면 못 이겼거든. 근데 요새는 중국 애들이 잘해요. 투자를 많이 했어.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해서 축구에. 이제 뭐 막 중국 언론에서 막 그런 얘기해요. 더 이상 공안증은 없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조금 더 무서워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저희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4-2-3-1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3-5-2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3-5-2 시스템이라고 해서 막 마냥 수비적인 3-5-2 시스템은 아니고요. 공격적인 3백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나올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간에 가장 세 경기 중에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역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1956년, 60년 2회 연속 우승. 쉽게 말하면 최고 성적은 우승이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 성적이 준우승. 아시안컵 준우승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봤을 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대한민국이 우세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우세해 보이나 세 경기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경기가 될 겁니다. 이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력을 봤을 때 C조에서 우리나라 다음으로 손꼽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경기가 되는 경기가 아마도 중국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황인지라 이거를 확실하게 이겨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16강 진출은 확정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이겨서 1위로 굳혀서 16강 이후부터를 편하게 가느냐도 문제고, 그냥 어느 정도 전력 분배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뭐 물론 저희는 감독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예상 포메이션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골키퍼 김승규 예상합니다. 일단은 지금 하는 거는 개인 우리들만의 생각. 근데 이게 맞추기. 좀 애매한 게 말 그대로 16강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 멤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사실 저희가 맞추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써보는 건데 김승규 선수 예상하고요. 아니면 뭐 사실 김진현 선수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승규나 조현우 선수인데 저는 김승규 선수를 예상을 하고요. 센터백 같은 경우도 사실 권경원 선수나 정승현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좀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왜? 권경원 선수가 부상이에요 지금. 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이걸 제가 오늘 이 프리뷰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규림구사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반가워요. 보다 보니까 권경원 선수가 지금 허벅지 근육 쪽에 살짝 미세한 부상이 있어서 출장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존 자원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영권이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로테이션을 돌려서 조금 한 명을 쉬게 해준다면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민재 선수를 넣겠습니다. 왜냐면 김영권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중국 리그에서 소속팀에서 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경기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유일한 경기예요. 김영권 선수는 계속해서 출전을 할 것 같고 김민재 선수를 혹시 휴식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조별리그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왼쪽은 홍철 선수 예상합니다. 보여준 모습이 김진수 선수보다 나았어요. 그래서 사실 1위로 올라가느냐 2위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대회가 쉽게 끝나느냐 어렵게 끝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력을 웬만큼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홍철 선수 예상하고요. 오른쪽을 바꿔줄 것 같은데 체력적 부담이 바꿔줄 것 같은 게 아니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환 선수 나옵니다. 왜냐? 이용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이 돼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어서 이쪽 자리는 김문환 선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게 요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김문환 선수 예상하고요. 자, 중앙 여기 3선 지난 경기에서 기성용 선수의 빈자리가 있었던 곳인데 또 굉장히 애매한 게 기성용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제 팀 훈련에 참가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 및 생각으로는 아마 출전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아껴야 돼요. 기성용 선수는 아껴야 됩니다. 나는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아 난. 왜냐면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100%의 몸 상태도 아니고 중국 선수들이 워낙 거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성용 선수를 아끼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우영 선수가 보통 그러면 같이 나오는데 그러면 정우영의 짝이 누가 될 것이냐. 일단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정우영이 나오고 요 자리가 누가 될 것이냐인데 황인범을 한 번 더 쓰지 않을까 그럴 거면. 그게 가장 뭐 예상하기 쉽기는 한데
제가 주세종 선수를 여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잠시만요. 황인범 선수가 그 키르기스탄전 종료 이후에 지금까지 훈련을 계속 했잖아요. 중간에 근육 피로도로 인해서 훈련을 한 번 불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 휴식을 했다는 표현도 되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근육에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부상 복귀를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의 몸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물론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원들이 힘이 있다고 봤을 때 로테이션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주세종 선수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이거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4, 2, 3일 2선 2선 선수들도 상당히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상을 하자면 일단 황희찬 선수는 나올 겁니다. 그 자리에 일단 손흥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어제 경기 뛰고 너무 경기가 많아서 한 달 동안 700분을 뛴 선수를 비행기를 타고 경기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넘어온 선수한테 휴식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휴식 줘봐야 지금 하루 이틀이란 얘긴데 이틀을 휴식을 주자니 훈련을 못하는 거고 이틀을 훈련을 돌리자니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아끼는 편이 낫지 않나.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후반에는 최우선으로 빼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황희찬 선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늘자 기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벤투 감독이 황희찬 선수와 개인적인 단독 면담을 5분 이상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5분 이상. 이 말은 뭐냐면 황희찬 선수에게 뭔가 요구할 것도 있었고 다음 경기에 대한 얘기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유일한 개인 면담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황희찬 선수의 선발은 당연해 보이고요. 개인 면담이면은 뭐 아니면 도네. 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사실 황희찬 선수가 우리 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황희찬 선수만한 선수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경기는 여기 구자철 선수가 나왔는데 이거 좀 무리수긴 한데 이승우 선발 예상해 봅니다. 중앙에? 네. 중앙에? 네. 어째서? 이승우 선수 사실 중앙도 잘 뛰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 예상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청용 선수, 이청용 이승우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승우가 일로 가고 황희찬이 일로 가고 이청용이 가운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 됐건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선은 저렇게 될 거다. 황희찬, 이승우, 이청용 요 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위치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아까 요 위치가 지금 황인범, 이재성, 이청용, 구자철 막 이렇잖아요. 이승우까지. 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예상을 했냐? 이재성 선수 부상입니다. 못 나와요. 구자철 선수 구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인범 선수가 그 근육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서 훈련 불참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같이 불참한 선수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수가 구자철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조금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황인범 선수도 아까 전에 뭐 그것 때문에 만약에 3선에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2선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황인범 선수 제끼고요. 이렇게 제끼고 나면은 사실 가능한 인원이 이제 손흥민, 황희찬, 이승우, 이청용 이 정도인데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아낀다는 배려 차원에서 봤을 때 이승우, 이청용, 황희찬 선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낮에 조금 고심 끝에 이런 선발 라인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 라인업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완벽하다고는. 근데 좀 로테이션과 그런 거를 봤을 때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라인을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적어놨는데 굳이 넣으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승우, 이청용, 황희찬. 그렇지. 순서를 굳이 넣자면 이승우 선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청용 선수가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고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우당탕 깨부셔주고요. 요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원톱 자원 뭐 황의조 선수가 나올 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또 몰라요.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지동원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편이 편하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제가 예상한 중국전 대한민국의 선발 명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선 자원이 저렇게 나오면은 그냥 지동원 선수가 처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공격적이니까. 아 서로 연계로. 근데 뭐 황의조 선수도 연계가 안 되는 선수는 아니니까 하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요렇게 나오면은 뭐가 좋냐면 요 양 윙에 있는 선수들이 황희찬 선수 잠깐만 일단 레이어 바꾸고 레이어 이거 이렇게 되면 요 양 윙이 왜 레이어 2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이거 새로 요 양 윙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황희찬 선수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선수가 파괴력이 있고 결정지어줄 수도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황의조 선수 여기 올라오고 이청용 선수가 이렇게 뿌려주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어서 황의조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동원 선수가 나와도 뭐 잘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 선발 명단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벤투 감독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벤투 감독이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약간 어느 정도 베스트 11을 가동을 시키기 시작하면은 그 선수들을 진짜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 요렇게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베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선발 라인업이고요. 황의조는 왜 그렇게 골을 잘 넣는 건가요? 빛이라 그렇습니다. 그저 빛이라.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십니다.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냥 믿으세요. 황의조 선수가 골을 잘 넣는 이유는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란 게 어떤? 신체 밸런스. 어떠한 자세에서도 강한 슈팅을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황의조만의 자세가 있더라고. 황의조 선수만의. 굉장히 다이나믹한 자세로 볼을 갈겨버립니다. 그냥. 이게 몸이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차. 그러니까 몸이 확 굽혀지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자세로 차게 되는데 어떠한 자세에서도 득점을 넣을 수 있는 적어도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황의조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술이 좋습니다. 트래핑 기술이나 공을 소유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공으로 만들어 놓고 때리는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몸싸움 기술도 좋아. 그치, 몸싸움도 좋고. 그러니까 그건 3번이야. 피지컬.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술이 좋습니다. 이게 내 공을 완벽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마음을 먹고 차는 공과 내가 볼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 공은 아니고 상대방이 막 약간 막 태클도 넣을 수 있고 공을 뺏길 수 있는 이런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차는 공은 분명히 달라요. 슈파워도 다를 것이고 구질도 다를 것이고 정확도도 다를 겁니다. 근데 황의조 선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공이 나한테 넘어왔을 때 내 공을 만들 수 있는 트래핑 능력과 볼 트래핑 능력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내 공을 딱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득점을 하기가 편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피지컬이 좋습니다. 안 밀려?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피지컬? 회지컬? 회뢰골 뭐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황의조 선수가. 그래서 피지컬로 딱 버텨주고 내 공을 만들고 그 공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에서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진짜 전문가네 엄청 이해하기 쉬운 설명 더 쉽게 해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모나모나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주 그냥 겁나 쉽게 가지. 사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잘 없는 스트라이커 같던데 난 같아. 뭐 기술적으로는 많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의 스트라이커 계보가 굉장히 끊겨 있었는데 좋아졌고 황의조가 그 계보를 이은 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는 그저 빚입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16일 16일 중국전 예상입니다. 중국전 여기 써놔야지. 자, 글씨 기가 막히게 못 쓴다 진짜. 키보드로 쓸까? 아니야, 이렇게 해. 이게 맛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틀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4-2-3-1 포메이션. 4-2-3-1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많이 뛰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메이션인데 어쨌든 요거를 예상으로 하고요. 하면서 말씀드린 건데 삼선의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부상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나 16강 확정이 된 상태에서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우영, 주세종 선수의 선발 출장을 예상을 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토토하면 부자 되나요? 토토를 하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개인의 선택이니까. 사설 토토는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철컹철컹해요. 북한 아오지 탄광 끌려갑니다. 북한까지 가는 거야? 아이 그럼 큰일 나지 그냥. 할 거면은 저기 배트맨 토토, 국가공인 토토 땅땅땅 때려 박힌데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셔야지. 맨날 토토 방송 해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황인범 선수의 근육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서 훈련을 불참했기 때문에 삼선에서 주세종 선수의 선발 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선의 경우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만큼 황희찬 선수의 선발 출장을 예상을 하고 구자철 선수도 똑같이 이제 근육 피로도 상승으로 인해서 훈련 불참 등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보다는 이제 후보군으로 빠질 것 같아서 이승우 선수의 출장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골키퍼들 경쟁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이제는 김승규 골키퍼가 넘버원 골키퍼의 자리를 꿰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승규 선수의 선발을 예상을 하고요. 자, 요 레프트백을 보게 되면은 1차전 김진수 선수와 2차전 홍철 선수의 활약도를 봤을 때 김진수 선수보다 홍철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홍철 선수의 출장을 예상을 했고요. 센터백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멤버의 변화를 주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권경원 선수의 허벅지 부상까지 있기 때문에 김영건, 김민재 라인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이트백 주전이었던 이용 선수의 경우에는 경고 누적 및 근육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훈련 불참으로 나올 수가 없음에 따라서 김문환 선수의 선발 출장이 유력해 보이는데 김문환 선수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자기 기량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얼만큼 잘 살릴 수 있느냐 또 이번 중국전의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근데 생각이 김문환 됩니다.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저 자리엔 누가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김문환 선수밖에 나올 수가 없네. 모르지. 3백으로 바꿀 수도 있지. 그냥 3백으로 바꿔서 뭐 전술 권경원 선수는 빠졌으니까 뭐 김영권, 김민재, 홍철 뭐 아니 홍철이 안 들어가지 그때는. 3백으로 바꾸면은 세 센터, 명이 센터백이니까 김영권, 뭐 김민재 제일 큰 김민재 세워놓고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 세워놓고 양 윙 쪽으로 뭐 황희찬, 이청용 벌려놓고 위에 3명으로 올려가지고 뭐 이승우, 이청용, 손흥민까지 나오고 막 너무 단호박인데 김문환 말고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그렇지. 없어. 대체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컨셉이 없어.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저 자리가 쓰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없어요. 진짜로. 단호박인데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력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쉽게 말해서 그 유명한 이청용 선수나 황희찬 선수도 윙백으로 쓰면은 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냥 김문환만 나와야 되고 김문환 아니면 이용입니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넘버원 골잡이 황의조 vs 연계형 골게터 지동원 누가 나올 것이냐? 황의조 예상합니다. 일단은 지동원은 뭐 후반 조커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완전히 깨지는
방법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어요. 손흥민이 선발 출장한다. 싹 갈아 엎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조금은 휴식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군에는 들어가겠지 아마도. 후보는 나중에, 무조건 들어가요. 20명 다 들어가기 때문에 후보에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손흥민 선수는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맨날 뛰기만 어떻게 맨날 뛰어? 뭐 개도 아니고 뭐 힘들지. 이건 편집. 그렇지. 아이고 개가 나쁜 말. 사냥개도 아니고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경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먼저 한 다음에 흐름을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않겠어? 그게 흐름이야. 그러니까 그 경기가 그 경기에서 그렇지. 중국은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중국 전력도 대충 얘기를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면 중국에 대한 자세한 전력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없는데 어찌 됐건 제일 중요한 부분 키플레이어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중국에 우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우레이. 골도 지금 우레이. 상당히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요 선수인데 요 선수가 이제 중국의 넘버 7. 중국의 손흥민 같은 존재. 깡패 잘하더라고요. 지난번 골 넣은 거 보니까 원더골도 때려박아. 여기서 공을 잡았는데 그냥 자리에서 뻥 때렸더니 들어갔어. 진짜 그냥 이렇게 들어갔어. 잘하더라고요. 우레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352 투톱의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3, 5, 2 투톱의 한 자리입니다. 우레이가 쉽게 말을 하면 이 선수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떼는 말이야 7번이면 무조건 박지성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역시 연식 나오셨네 우리 모나모나님. 우린 동년배예요 모나모나님. 어허. 내가 그래서 외롭지 않잖아 모나모나님 덕분에. 우리 동년배예요 동년배. 반가워요. 박지성 아는 알 정도면. 그렇지 우리 때는 넘버 7 하면 박지성이지. 아니면 13번. 어쨌든 그치. 이렇게 있는데 경기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 맞불. 우리 C조의 그러니까 1강 vs 1중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맞불을 놓을 겁니다. 제가 한참 어리죠 선생님. 아닐걸? 아닐걸? 비슷할걸? 우리 해버지 세대인데. 해버지 세대인데 해버지 세대는 큰 차이 안 나요. 뭐 나이는 나중에 한번 나랑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얘기 아직 안 된 거야? 몰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맞불을 놓을 걸 예상을 합니다. 중국 선수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잘 막아낼 수만 있다면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불안한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게임 전체를 점유를 하는 입장에서도 패스 미스가 그렇게 많이 났는데 우리가 압박을 받는 입장에서는 패스 미스가 더 심하게 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다 조지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는 거지 그거는. 다 조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맞불을 놓은 상태에서도 패스 미스 등의 기초적인 실수를 안 하고 게임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기성용 수비가 와르르 무너지나요? 그렇죠. 쉽게 자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빨간색을 중국 선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빨간색을. 자 중국 선수들이 352 시스템을 쓴다고 했습니다. 352 시스템. 352 시스템은 쉽게 말을 하면 요 앞에 3백을 놓고요. 3명의 선수를 뒤에 수비진에 놓고요. 양쪽에 윙에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는 선수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3명이 더 들어가고요. 가담하는 선수가 2명. 그 다음에 이제 투톱을 놔요. 이런 식으로. 이게 352 시스템입니다. 여기 3이고요. 이렇게 해서 5고요. 여기 2고요. 근데 수비 시에는 요 양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가서 수비를 하고요. 공격 시에는 얘네가 같이 올라와요.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굉장히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전술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패스 미스를 하면 수비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선수들이 여기까지 만약에 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까지 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선수가
요렇게 주는 패스를 만약에 미스를 해서 요 선수가 여기서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선수 앞에는 수비수가 요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긴 너무 멀잖아. 그러고 이 선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선수가 이쪽까지 같이 올라와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이제 윙백을 봐주는 요 선수들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수비수 4명에 그러니까 중국 공격수 4명에 우리 수비수 2명이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 분리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피지컬적으로 몸이 좋다고 하더라도 패스 한 번에 그냥 패스 한 방에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렇게 중국이 맞불을 놓는 상태라면 이 문제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모나모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패스 한두 번에 수비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패스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너무 다 지워버렸네. 위에 중국전 지워버렸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중간중간에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확실한 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입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은 이걸 잡아야 굉장히 편하게 가요. 정말 편하게 가요. 왜냐면은 조 1위가 이제 조 3위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지 뭐. A조, 그쵸. B조, F조의 3위를 만나는데 현재까지 뭐 흐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별리그에서 뭐 1승 1패 뭐 1무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올라가면 장땡이에요. 근데 왜냐? 이게 왜 중요한 게 아니냐? 단판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1패를 했어요. 근데 2승을 내리해버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조별리그는. 근데 토너먼트는 다르다 이거지. 토너먼트는 이게 안 돼요. 한 번 지면 끝이야. 그냥 개박살이야, 한 번 지면. 지는 순간 그냥 끝. 구경해야지. 네, 지는 순간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한 팀이랑 붙어서 질 거라는 그 변수를 줄이는 게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전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특히 중국이 현재 C조 1위예요. 골득실에서 우리한테 앞서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국을 밀어내고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중국을 이기는 거밖에 없어요. 무승부 하면 이제 우리는 무승부도 안 돼요. 2위로 올라가겠지 우리는. 무조건 2위야. 아니 16강은 무조건 올라가. 저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2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월드컵이랑 달라요. 승점제처럼 해서 16강 못 갔잖아요. 월드컵.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우리는 이미 2승을 한 상태예요. 우리는 이미 2승이에요. 2승. 중국도 2승이고 나머지 팀이 지금 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 3개 다 한 거 아니야 지금. 그치,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은 거지. 마지막 경기 남은 상황에서 밑에 두 팀 키르기즈스탄이랑 필리핀이 1승을 한다고 해도 2승인 우리한테 밀려가지고 어차피 그 둘은 못 올라가요. 제가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아니지 올라가긴 하나? 한 팀은 올라가지 3위까지는. 한국, 키르기스탄, 필리핀 이렇게 있어요. 모나마느님. 근데 중국이 2승을 했고요. 우리도 2승을 했고요. 키르기 빵승을 했고요. 필리핀 빵승을 했습니다. 근데 남은 여기서 경기수가? 중국이 골을 많이 넣었어요. 플러스 4고요. 골이. 우리는 플러스 2고요. 여기는 알바 없고요. 관심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승은 똑같은데 중국이 골을 많이 넣어서 얘네가 1등이에요. 1등.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2승은 똑같은데 골이 적게 들어가서 2등이고요. 얘네는 알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잡지 않는 이상, 잡아서 우리는 3승이 되고 쟤는 2승 1패. 중국은 2승 1패가 되면 우리가 이제 승이 많으니까 1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못 잡거나 비긴다고 하면은 골득실에 밀려서 우리는 2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컵 때 그 승점제 말씀하신 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기는 게 어색해서 그렇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 1위 진출이냐 2위 진출이냐에 따라서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상대를 해야 될 팀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이요 흰둥이 아빠님 안녕.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 안 나는데. 왜? 몰라 쉰 거 같아 목소리가. 내가 뭘도 안 했는데. 그러게? 왜 너 왜 목소리가 쉬었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반드시 퉁하. 이겨야 됩니다. 퉁하 헤헤 모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승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반드시 1등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습 끝나고 기절하다 와서 늦었습니다. 뭐 그 연극영화과라고 하셨나? 뭐 연극 뭐 연습한다고 했어. 연기자요? 뮤지컬? 아니? 그런 것도 하냐고. 뮤직? 아니야. 집행유예야. 이 집 축구 분석 저희 맛집입니다. 저희 물도 잘하고요. 저희 물 맛집이에요. 물 맛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물 맛있어요. 여기. 네, 맛있습니다. 여기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연극단이요. 이런 거 초록이 초록이 준비해가지고. 초록이. 소방학과인데 연극 연습할 걸요? 오. 멋있네. 아 나도 저런 거 예체능이나 할 걸 그랬어. 뭐 되도 않는 공부한다고 막. 그 이제 와서 후회하면은 이제 와서 후회를 아무 쓸모 없겠지? 조졌어. 망했어. 조졌어요. 어쨌든 분석하다 말고 지금 갑자기 옆으로 샜어. 해서 간단하게 예상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흰둥이 아빠님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늦었을걸요? 지금 아닌가? 어떻게든 뭐라도 해볼까? 재입학해. 어디를? 연영과 이런 데로? 뮤지컬 학과 있냐? 있을걸? 뮤지컬 학과 갈까? 성악학과 그러니까. 이런 거 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그거 하려면 빨리 해야 될걸? 지금 여기 힘 빠지기 전에. 그만 힘 빼지 마. 간절히 원하고 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그 다음 가사 몰라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옌병 안 받아주네. 어쨌든 예상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결과를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자 국뽕 버전이랑 그냥 냉정한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뽕 버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그냥 전력상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너무 대충 아니야. 그거 어떻게 국뽕인데? 그래서 국뽕할 거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충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선수 구성이라면 이겨야지. 캠으로 하면서 한다. 몰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이번에도 이기는군요. 이기는군요. 우승을 해야지.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잘했어. 아야. 잘했어. 잘했다. 이번 근데 아시안컵 우승하면은 이것도 군면제가 있나? 아시안컵은 군면제 없고 올림픽? 원래 아시안컵이 진짜 웃기는 게 그 우승 상금이 없는 대회였어 원래. 상금이란 게 그러니까 보통 우승팀 하면은 막 트로피 들고 와 하고 막 돈 막 뭐 이런 거 했잖아. 그게 없는 대회였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생겼어. 우승 왜? 상금이. 그럼 누가 주관 여기 누가 AFC. AFC 아시안 축구 연맹. 그래서 어쨌든 우승하는 게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뭐 중국이랑 우리랑 피지컬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기술적인 차이는 오히려 우리가 앞설 거고 선진 축구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힘든 경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기는 게 당연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부정적으로 혹은 냉정하게 말을 하면
살짝 잘못하면 무승부까지는 현실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는 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솔직히 안 졌으면 좋겠어. 근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까딱하면 무승부까지는 가능해요. 정말.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레이 선수가 한 방에 있는 선수예요. 한 방에 있는 선수. 그래서 정말 까딱하면은 우레이한테 일정 맞고 비기는 그림까지도 그려져요. 아니면은 재수 없으면 지는 그림도 그려지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손흥민 선수가 왔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 출격하고 정말 급해가지고 막 후반 교체 출격이라도 하면 한 골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 보고 지는 건 좀 그렇고 비기는 것까지는 예상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리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두 번째 키르기스탄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했는데 이 경기는 그러니까 키르기스탄전은 조별리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경기였고요. 이 경기는 그냥 이 대회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승권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번 대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를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이제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지로 가느냐, 산 넘고 물 건너 가느냐 이런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지 그렇게 가느냐 편하게 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손흥민 선수 요번에 합류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어저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새벽 경기 마치고요. 지금 합류하에 있는 상태예요. 두바이에. 그래서 현재 대회 분위기가 강팀이 고전하고 약팀이 선전하는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국엔 강팀이 다 이기고 있어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그러니까 막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강팀이 이기네. 강팀이니까 이겼구나. 이길 팀이라 이기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이 과연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그 이길 팀 당연히 이길 팀의 면모를 이번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시안컵 꿈도 꾸면 안 되지. 피곤하겠다. 엄청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도 타고 그럼 경기도 뛰고 왔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럼 그 둥님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그 설명은 못 들으셨지만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지금 요 초록초록 판에 사람들 이름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예상한 선발 명단입니다. 그거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8시. 머리 좋은데? 그거 유튜브에서 봐요. 네. 봐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길 팀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이게 올라갈 팀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우승권의 팀이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중국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일단 양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다음에 이제 패스 성공률. 이거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지. 너무 기본적인. 패스 성공률이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지난번처럼 하면 다 조집니다. 패스 성공률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3백, 5 수비실 5백을 갖고 가기 때문에 5명의 수비를 쫙 세워놓기 때문에 공간이 많지 않은 점을 인지하고 서로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나 일로 갈게 너 절로 가, 나 절로 가니까 넌 일로 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서 수비 라인에 균열을 가게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의 결정을 지어주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길 팀은 이기게 돼 있으니 이길 팀임을 증명하라. 어렵네. 그렇지.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필요해. 해야 돼. 이번에는 정말 해야 돼.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 보여줘야지. 뭐 지금 오늘까지도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트위치계 저 배가놈인가요? 나 배성재네. 박문성 아니? 깔끔한 박문성? 쭈 들어갔어요. 이거 박문성 아니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박문성인데?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본인이 우리 팀이 이길 팀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팀인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그치. 강팀인 거를 못 보여주니까. 그렇지. 또 둘 중에 한 명만 배성재지, 한 명은 박문성이고. 소성재, 파성재면 둘 다 배성재 아니야. 네가 뭐 할래? 배성재 할래? 박문성 할래? 형이 나이가 하나 뭐 많으니까. 그럼 내가 박문성인데. 그래? 이야. 요 들어갔어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제 중국전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는데 둘 다 하세요. 아니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명을 합니까? 그건 안 돼요. 힘들어. 어떻게 두 개 다 해? 그 목소리도 바꾸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성재 목소리 했다, 박문성 목소리 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경기. 헛소리하고. 그렇지, 뭐 헛소리하고 막 드립치고. 그래서 진행을 해봤는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뭐 못 이길 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불안한 게 지금 1차전, 2차전 경기가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거지. 그치. 응. 그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 경기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가장 불안한 점이기는 하는데 이게 경기력이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 근데 사실 경기력이라는 게 응. 이렇게 상승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상승은 안 되고 이게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지켜본 바로는 한 이렇게 가다가 이만큼 올라가. 그리고 또 이렇게 가. 또 이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 요거를 1차전이라고 보고 1차전 준비, 2차전 준비 기간. 요걸 2차전이라 보고 2차전 준비 기간. 요거를 3차전이라고 보면은 이때보단 나아질 거야. 하고 3차전 끝난 이후에 토너먼트에서 이 폼을 유지를 할 수만 있다면 우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 중국전에서 한번 터져주면은 이제 뒤에 경기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전력의 반인 두 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도 돌아올 거고 기성용 선수도 돌아올 거고 확실한 거는 16강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토너먼트에서 손흥민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제대로만 터져준다면 충분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못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 일단 올라갈 수는 올라가야지. 있으니까. 단지 이제 힘들게 올라가느냐 좀 쉽게 올라가느냐 차이니까. 네, 그렇게 일단은 준비된 프리뷰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러면 키르기즈스탄 리뷰와 중국전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파우스 저는 소삼입니다.